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호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얼마 전 FOMC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지금 요즘 시장이 되게 힘들다라고 느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또 미국대로 문제인데 러시아에선 동원력까지 얘기 나오면서 정쟁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원자재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요즘 시장이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오늘 투자이신 일부에서 여러분들의 힘든 걸 어느 정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지금 현재 이 시장이 계속해서 악재가 좀 가득하잖아요. 네. 악재 가득한 시장 속에 선별적인 매매가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이 악재들, 이제 말씀 주셨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악재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힘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조금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버텨주는 모습에 불과할 뿐 아직까지 또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이제 악재가 호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분위기를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 좋은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악재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만큼 선별적인 매매가 계속해서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종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을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또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공포 분위기로 인한 손절을 받아먹는 기관들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많이 받아 먹었죠, 기관이. 네, 어제 월요일부터 조금 어떻게 본다면 공포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털려야 줄어야 이제는 시장이 갈 수가 있다. 신용 물량이 너무 많다 시장에, 약간 이렇게 악재성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공포감이 되게 심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 물량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받으면서 장 막판으로 갔을 땐 가면서 점차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대가 나왔다,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잘못된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오늘 장 초반을 느끼는 저의 생각은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선물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증시가 못 따라가고 있냐?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시장은 최악으로 다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다. 하지만 이 반등세가 조금 꺼림직스러운 반등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지나고 보면은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내가 너무 저점에서 팔았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저는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 금요일장으로 공포를 최대한 주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다음 주에 반등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다음 주 손절을 해도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를 보고 하지, 이번 주에 너무 공포감이 심할 때 굳이 지금 팔아야 되냐. 월요일 시초가에 못 팔았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고, 반등할 때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앞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상담 02-325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유튜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통해서 바로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유튜브에서 단비꼬야님께서 5G 좀 가려나 했더니 맥을 못 추네요. 이 솔리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솔리드를 어떻게 보는지 7,400원에 2% 보유한 상태에서 5G 산업 전망도 이제 함께 이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한 6월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5G가 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또 5G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5G 업황은요, 원래 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었죠. 작년까지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타격들, 그 다음에 5G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썼었던 기존의 4G보다도 좋지 않다. 굉장히 5G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5G 업황이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된 이 종목들도 원래는 이 2020년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 속에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었고, 그만큼 또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또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5G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 5G 쪽으로는 또 기술력이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때문에 이 5G 장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2분기, 그 다음에 뭐 3분기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이제 수출을 이어 나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실적이 점차적으로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G 업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갈 그런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망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을 좀 더 이제 안정화시키는 데에 이제 좀 투자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5G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의 환경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또 좋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들이 특히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수요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간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에 상당히 조금 타격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5G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그런 이제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중요한 저점이 있었죠. 이전 저점인 약 한 4,5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4,500원. 예, 요 정도 이제 구간이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면서 4,500원 구간을 살짝 뚫으려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또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약 한 3,000원 후반대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 확인이 되네요. 때문에 일단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한 저점 라인들을 굉장히 조금 고르게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저점 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반등 구간은 분명하게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올해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5G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이 계속해서 또 미국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 한 번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5G 업종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시장이 당장에 지금 현재는 하락에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당장 또 정리를 하시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솔리드가 시장에서 또 5G 관련주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또 주목을 받는 구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솔리드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5G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상당히 또 1등 혹은 이제 적어도 2등 정도의 성격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일괄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에는 대략 이 5,000원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가 될 거고요. 그것의 힌트는 당연히 이제 요것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겁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제 여태까지 나온 적 없던 거래량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매수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이 오게 될 테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다가 조금 더 이제 물량을 지켜가고 그 다음에 향후에 대응 구간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준비하자. 다행히 또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진행을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수익만에는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단상동산다님이 토성 TNC 38만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섬유업종이죠. 섬유업종인데 요즘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약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교점으로 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스판덱스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약간 어떻게 본다면 치고 올라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런 섬유, 의류 쪽이 어떻게 본다면 부진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경쟁 업체들이 올라오면서 효성 TNC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진입했던 부분이 38만 원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세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섣불리 들어가라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본다면 거의 다 보면 이 고점을 깨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깨면 올라가면서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반대로 보자면은 이 하락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하락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가 끝나려고 한다라면 이 고점 부분 반등하면서 나오면서 이 부분을 올라가줘야 되는 모습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세가 없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안 끝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주가는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심리적인 모습이 없다. 이런 모습세가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이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장 안 좋으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이 대세 하락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반등할 때 이 고점이 이 가격대를 돌파하냐 40만 원대를 돌파하냐 이게 제일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매물대 자리 지금 진입했던 자리도 어떻게 본다면 너무 섣불렀다. 요쯤에서 38만 원쯤에서 매수하신 걸로 보이시는데 차라리 반등하고 나서 이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이 매물대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충분히 진입하셔도 더 괜찮은 자리였는데 너무 조금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지켜보자. 2분기 실적까지만 했어도 분기 대비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가 나올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전망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까지 좀 지켜보고 그때도 실적이 내가 원하는 이상 안 나온다.
원치 않게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 액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는 심각하게 손절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격대 전략보다는 아마 실적 보고 결정을 하자. 만약 실적이 잘못 나올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20만 원까지도 붕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받고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36만 원 부분부터는 이제는 분할 손절로 하면서 진입가까지 어느 정도 손절을 좀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38만 원까지 굳이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 부분이 제일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못 팔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6만 원부터는 이제는 매도하는 라는 생각으로 진입가까지 천천히 매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꽃도 귀신 꿈꽃도 님께서 에너토크 10,000원에 25%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종목 한번 이제 문의를 주셨네요. 일단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정동 액추에이터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원전 관련주들이 한창 핫했을 때 또 가장 또 핫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를 일전에 이 UAE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원전에 대한 수혜로 엮이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흐름이 조금은 좋지가 않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 뭐 오르비텍 혹은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전체적으로 이제 모두 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다가 한 차례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완전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잖아요.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채 10억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로 이제 순전히 움직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물량들을 조금 매집을 하거나 조금 이제 밀어넣는 그런 이제 흐름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이 조금 많이 보였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매물대를 연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온 상태여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점을 지켜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잖아요.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8,000원대로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8,000원 구간이 여태까지 깨지 않았었던 구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금을 밀어 넣었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시장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원전 관련주들은 항상 똑같은 움직임이었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동시에 상승이 나오고 또 동시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또 어느 정도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 8,000원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지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8,000원 정도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잡아갈 거고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요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굉장히 10,000원 이상의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을 바로 뚫어주면 좋겠지만 만 원을 바로 뚫어주면 뭐 한 11,000원대까지는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 원을 뚫어주지 못하면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 반등가는 만 원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8,000원을 잘 지켜주는지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토크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라는 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뭐 오르비텍이나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등등 해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뽑아놓고 결과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한 차례 또 흐름이 나오는 게 또 원전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서 한번 물량 매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이제 경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 8,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눈에 띄는 긍정적인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와 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8,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잘 보자. 8,0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주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8,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8,000원 구간을 지켜주면 반등을 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가져가서 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향후에 다음 종목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너구리님이 아난티 5,810원 5%, 오늘 종가에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북 관련주로도 많이 편입되면서 알고 계시는데 본업은 어떻게 본다면 골프장, 레저 시설 개발 및 건설을 하면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난티 골프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해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아난티가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제일 큰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 이 주가에 제일 많이 전성기였던 부분, 이런 부분 때는 다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강산의 골프장이 뭐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다. 약간 그러면서 대북주 하면 아난티였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북한 대북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로 들어갔었다면 어떻게 본다면 잘못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아난티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 골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이제 대북주 끝났으니까 대북주 물 다 빼가지고 그 다음 이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만 보고 들어가셨다면 저는 그나마 괜찮게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골프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제일 크다라고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아난티도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인 수혜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난티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나 이런 회원 가동률이 거의 80%를 육박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코로나인데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북 관련주로서 이슈가 많이 없어지는 것.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 여기 아난티가 하고 있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상승세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봤을 때 기업 분석을 보자면 이번 연도 실적이나 예상치를 봤을 때 보시면은 긍정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느 정도 주춤한 모습세가 나왔다가 그걸 21년부터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면서 이번 연도는 거의 매출액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북주로만 인식이 돼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만 3분기 실적 그리고 이번 연도 실적까지 이사이팅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아난티는 더 이상 대북주로서 파급력보다는 실적이나 성장성으로서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시세가 좀 안 좋아지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75,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 이슈다. 만약 이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의 10,000원 부근이 9,000원까지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7,500원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 여부, 그 부분을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을 가볍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상향해서 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손절 자리는 지금 5,000원 깨지는 자리가 지금 손절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엔 거의 오기가 힘든 가격이다. 요즘이 시장이 너무 악세장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영향으로 떨어지지, 이 개별적인 종목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질 경우에 5,000원 부근에서는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 노리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님께서 일진다이아 이름이 멋있다 그래요. 매수해도 된다 그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 이름이 멋있죠. 다이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업도 똑같이 다이아몬드를 합니다.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 원래 또 이 시장에서 주로 움직였었던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자회사로 일진하이솔루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하이솔루스 이제 상장할 때 굉장히 조금 핫했었죠.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핫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고, 그 회사를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뭐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은 파워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 사업도,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통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의 원료가 주로 이제 이 석탄이 쓰입니다. 석탄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당연히 이 주로 영위하는 제품의 원료가 석탄인 만큼 석탄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또 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 값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원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또 화두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석탄량은 어찌됐든 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려면 또 소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석탄이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값이 비싸고 푸틴이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을 당장에 안 쓰기는 어렵죠.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석탄은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석탄 값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진다이아는 석탄의 가격에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선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완전히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로만 주목을 하고 있지, 그 외의 종목들은 전혀 주목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혜주가 올라간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 올라간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진다이아는 이 현재 거래 대금이 하루에 채 10억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하향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하향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전 저점도 깨진 상태예요. 이전 저점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인 거죠. 때문에 뭐 이름 자체는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석탄 가격이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서 일진다이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뭐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해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일진다이아도 이제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현재 뭐 반 토막 이상이 나 있는, 3분의 이제 1토막이 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이 내려온 만큼 내려왔고,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잡게 되면 반등은 또 분명히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세를 하락으로 지금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저점까지 깼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일진다이아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 드릴 것 같고요. 일진다이아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윤대기 님이 오리온 홀딩스 14,600원에 비중 10% 상담드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차트상 봤을 때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오늘 들어갔는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상승했던 이슈를 좀 보자면 어떻게 본다면 경기 방어주 약간 그런 성격이 좀 강했다. 이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리온에서 인적 불안한 회사인데 약간 투자 회사도 같이 영위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사로는 자회사로는 쇼박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오리온 기존에서 제가나 이런 부분, 가자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을 따로 분리한 다음에 이 회사는 약간 투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신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그리고 간편 바이오식 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차 어떻게 본다면 회사가 도약을 해 나가려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온 게 저는 좀 약간 뜻깊은 반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장 때 올라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는 놈은 간다라는 느낌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못 가는 종목들, 뭐 차트가 어느 정도 이뻤던 종목들은 그걸 뚫고도 어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 재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라갔던 가격대 이런 가격대는 쉽게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박스권 장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렇게 두 가지의 박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하는 부분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박스권 구간까지도 다시 안착이 된다면 이 구간으로 다시 안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200원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가볍게 돌파를 해주고 이 15,500원 부분을 좀 쉽게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박스권까지 안착이 되면서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이 약간 이렇게 급등세가 올라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16,000원 부근에서는 약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하면서 약간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최종 목표가는 17,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시즌 39,533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시즌 진단키트 대장주죠. 진단키트 대장주였고 진단키트 대장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장 또 크게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이었죠.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뭐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종목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코로나가 거의 이제 엔데믹에 도달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연설하면서 코로나는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국에서 속속들이 이 코로나 엔데믹을 또 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뭐 마스크 해제한다든지
뭐 혹은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제한들을 없애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단키트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조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1분기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업체들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무언가 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평입니다.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정도가 쌓여져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젠은 이 현금성 자산, 이 5천억 정도 쌓이는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나왔죠.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었는데, 왜 이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냐라고 하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좀 M&A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쌓여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좀 노리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이 플루에 대한 독감이죠. 독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나 이 진단키트 업종들은 역시나 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시제는 사실 이제 내려올 때로는 내려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왔었던 그런 상승분들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흐름이 슬슬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또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있던 대금들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대금 자체가 부족해요.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 뭐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젠이 앞으로 향후에 언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지를 모르고 언제 또 M&A를 시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젠을 앞으로 나는 대응을 해서 빠져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이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의 구간이 약 한 2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그러면 약 한 2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바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번 반등을 하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젠 같은 경우엔 결과적으로 이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슈가 나올 때 랩지노믹스처럼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줄 거예요. 반응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3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 단가를 조금 더 이제 한 3만 원 초반대로 맞추어서 최대한 좀 손실을 만회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바닥을 먼저 확보를 하고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는 그 구간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M&A나 혹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향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정리하기는 조금 이제 아쉬운 구간이기는 하죠.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안내드렸던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는 바로 이제 리오프닝,
이제 코로나 종식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엔터주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엔터 4사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엔터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브, 그리고 JYP,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개 회사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 예정이고, 요즘 왜 엔터주를 봐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엔터주는 이렇게 강달러 강세장, 달러 강세장일 때는 엔터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 왜 갖고 있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달러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를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원래 그래도 활발한 공연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면 앨범 판매량이 좀 줄 법도 한데, 4사, 하이브, YG, SM, JYP, 4사 합산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 이후로 평균 티켓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19%,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26%, 트와이스는 8%, 세븐틴은 10% 정도세가 상승이 됐는데, 이렇게 티켓 가격이 올라도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콘서트가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매출세가 잡힌다고 한다면 기존보다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 종목인 하이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하이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엔터주 중에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고 BTS의 소속사이기도 합니다. BTS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군대 가냐 안 가냐, 약간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왔던 부분도 약간 군입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약간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YG의 빅뱅이 군대 가면서 이제 YG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대체적인 블랙핑크가 나오면서 다시 회사를 견인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렇듯 어차피 회사에서 BTS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다른 그룹이나 신규 그룹에 지원을 해준다라면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방탄을 제외한 TXT 그리고 세븐틴이 북미와 일본 둠 투어 일정이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엔터 4사 순위 중에는 저는 하이브로 약간 4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 군입대 관련 불확실성 존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4개 회사 중에 4등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JYP 엔터입니다. 3분기 38회 공연 중 31회가 해외 투어로 잡혀 있고, 스트레이트 키즈의 높은 성장세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JYP를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다들 트와이스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스트레이트 키즈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인기가 많다. 그래서 JYP 주가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JYP 같은 경우에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더 가파르게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다른 엔터 관련 사사보다 더욱더 성장성이나 차트상 더 우상향을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인 엔터 순위 중에는 저는 거의 1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매각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폭발적인 상승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꾸준하게 움직여주다가 가끔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폭발적으로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진짜 매각까지도 기대감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라이크 기획과 계약 조기 종료로 이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면서 이젠 이수만이랑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정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수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실하게 카카오냐 CJ냐 이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더 폭발적인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이 4종목 중에 순위는 거의 2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들 알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무기, 블랙핑크 이슈가 제일 크다. 빌보드 200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면서 걸그룹, 우리나라 걸그룹 최초로란 타이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이슈 부각이 되면서 올라졌던 모습세가 있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순위도 1등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파급력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월드 투어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잡히고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강달러 추세 때 웨어벌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증가될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뭐 아이콘, 트레저의 일본 콘서트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JYP,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순으로는 저는 좀 괜찮다. 시장을 바라보면 괜찮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 그리고 강달러 이런 시장에서는 엔터주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역시나 이제 최근에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주제는 이어지는 킹달러, 환율 1,500원 물음표, 이렇게 한번 이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역시나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환율이 이제 1,430원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정이 나와도 1,420원대죠.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번 달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달러가 1,320원이어가지고 그때 참 비싸게 환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1,430원대를 돌파를 했으니 정말 이제 이 달러의 이 강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말 무섭도록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이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은 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어떤 하락을 주도했었던 주체 자체가 이제 거의 외국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이제 어제 상당히 좀 낙폭을 크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뭐 실체가 없는 이야기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쇼크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또 크게 낙폭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뭐 많이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끝이 나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 FOMC 점도표를 이제 잠깐 이제 보게 되면요. FOMC의 이제 연준 인사들이 연말까지의 금리를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해서 3.25%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연준 인사들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 인상을 하느냐, 혹은 이제 1.25% 더 인상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11월, 12월 두 번 남았으니까 뭐 연속적으로 빅스텝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25%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은 11월에 한 번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은 4% 혹은 이제 4.5%가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금리가 현재 2.5%고 10월 달에 금통위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대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대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제 대출에 대한 금리 부분이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빅스텝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3%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담대를 포함을 한 뭐 전체적인 금리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3%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대출을 해놓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자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회사들의 기업들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3%를 돌파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금리가 3%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어닝 쇼크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투심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우려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재 이런 글로벌 환경을 제쳐놓고서라도 실적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테크인데 이번에 이제 이 마이크론테크가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론테크가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약간의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추운 겨울을 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상황들, 그 다음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들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계속해서 좀 찬바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표를 한번 가져왔었는데 일정들이 아직 굉장히 조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FOMC는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곧 CPI 지수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긴축을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지표,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 등등 해서 굉장히 또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굵직굵직한 이슈들,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도 많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하반기에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또 많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약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러면서 하락 반등에 대한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악재들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월, 12월 FOMC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한 11월 정도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은 바닥을 잡는 그런 분위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 한 3분기, 4분기 종반 정도까지 지나가면 그래도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9월, 10월 달에는 이슈들이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계속해서 이 흔들리는 하락 행보에 대한 그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무작정 계속해서 들고 가기보다는 선별적인 매매, 수급이 조금 쏠려주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조금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 여겨지면서 오늘의 미니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투자의 신 일부 시간이 다 마감되었습니다. 요즘 달러 강세다, 전쟁 장기하다, 금리 인상 불안감으로 인해 시장의 악재 속에서 시청자분들의 어느 정도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투자의 신 1부는 이만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투자의 신 2부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